오전 8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운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윤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7살의 그녀가 입고 있는 건 3만 원짜리 셔츠와 만 원에 산 검정 슬랙스 그리고 1년 넘게 신어온 낡은 운동화였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은지가 마주한 건 번쩍번쩍한 로비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은지의 존재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겨졌죠. 리셉션 데스크로 향하는 은지의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윤은지입니다. 라고 말하자 리셉션 직원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신입사원이시군요. 잠깐만요 라며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은지 옆을 지나가던 중년 남성 직원이요? 아르바이트생인가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어요. 은지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나온 담당자가 은지를 영업 입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서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지에게 쏠렸어요. 대부분이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직원들은 화장도 완벽했죠. 은지의 소박한 차림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신입사원 윤은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하자 몇몇 직원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인 박대호가 나타나서 은지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일단 자리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은지에게 배정된 자리는 부서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구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죠. 옆자리 동료는 은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어요. 첫날의 어색함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5 짝을 이루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은지는 혼자 남겨졌죠. 사실 누군가 함께 가자고 말해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작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냈어요. 그때 청소용품을 든 중년 여성이 부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은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가씨, 새로 오신 분이군요. 저는 청소 담당하는 김정순이에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은지는 그제서야 첫 번째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은지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김정순은 혼자 점심 드시게 됐네요. 힘드시죠? 라며 따뜻한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김정순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정한 배려가 묻어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받은 업무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부서에 도착하니 김정순이 이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아가씨 벌써 왔네요. 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김정순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일찍 와서 준비 좀 하려고요. 라고 대답하자 김정순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주며 추운 날씨에 몸 따뜻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은지는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외에서 몇 년간 혼자 생활하면서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팀장 박대호가 들어서더니 은지를 보고 벌써 왔네. 그럼 이거 좀 정리해줘라며 높은 서류 더미를 은지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단순 복사와 파일링 작업이었죠. 신입사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지만 박대호의 말투에서는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은지는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동료들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준비로 바빴고 은지만 혼자 단순 업무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직원들은 여전히 은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은지에게 주어지는 건 항상 꾸준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예약, 커피 심부름, 프린터기 용지 보충, 사무용품 정리까지. 정작 영업과 관련된 실무는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죠. 다른 신입사원들은 선배들과 함께 외근을 나가거나 고객 미팅에 참석하는데 은지만 사무실 구석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박대호가 은지를 부르더니 윤은지, 너 정말 눈치가 없구나.
회의 자료 준비하라고 했으면 미리미리 해놔야지 왜 이제야 하고 있어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 자료 준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다른 동료에게 말한 건데 착각하고 있는 거였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지시를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대호는 또 변명이야? 정말 답답하네. 멍청하기까지 하니 할 말이 없네라며 다른 직원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부서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어요. 은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대신 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런 은지의 모습을 지켜본 김정순이 조용히 다가와서 괜찮아요, 아가씨.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라며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정순은 은지에게 아가씨, 잠깐 나와봐요 라고 말했어요. 복도로 나온 김정순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힘들죠? 저도 여기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요. 하지만 아가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라고 묻자 김정수는 진짜 배기 사람이요. 사람은 말이야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요. 아가씨는 속이 참 고와요 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정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다운그룹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로비 곳곳에 조직문화 진단 감사 주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딘지 긴장되어 보였어요. 은지가 부서에 도착하자 박대호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본사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각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행동하시고 특히 외부 평가단이 왔을 때는 실수하지 마세요 라고 박대호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가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부서 곳곳에 작은 카메라 같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작은 렌즈를 발견하고 궁금해했어요. 옆자리 동료에게 물어보니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평소 모습을 관찰한다더라 라고 귀띔해줬습니다. 첫날부터 직원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에 큰 소리로 통화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사람들도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에 대한 대우는 여전했어요. 박대호는 윤은지 복사기 토너 떨어져 가니까 교체해놓고 회의실도 미리 정리해둬라며 또다시 잡무를 지시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은지는 평소처럼 혼자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은지만 덩그러니 자리에 남아 있었죠. 그때 김정순이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은지의 모습을 본 김정순은 아가씨, 또 혼자 드시는군요 라며 안타까워했어요. 괜찮아요, 김정순 아주머니. 저는 이렇게 조용히 먹는 게 편해요 라고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순이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반찬통을 꺼내더니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예요. 아가씨 김밥이랑 같이 드세요 라고 건네줬어요. 은지는 감동받았지만 아니에요. 아주머니 것인데 어떻게라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는 아가씨 같은 좋은 사람한테 이것도 못해주면 제가 뭐예요 라며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했어요. 결국 은지는 김정순의 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맛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라고 은지가 감탄하자 김정수는 우리 딸이 아가씨만 한 나이인데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봐요. 그래서 아가씨 보면 딸 생각이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더 따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은지가 무거운 서류 박스를 옮기느라 고생하고 있을 때 김정순이 그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그런 무거운 거 혼자 들면 안 돼요 라며 함께 들어줬어요. 둘이 함께 서류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라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12년 됐네요. 아이들 키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다 커서 대학생이에요 라고 김정순이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은지의 질문에 김정순은 일은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 견딜만 해요. 특히 아가씨 같은 분 만나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죠 라며 웃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인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은지와 김정순이 마주쳤는데 김정순이 아가씨, 어제 비 와서 감기 안 걸렸어요? 라며 걱정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목캔디를 꺼내어 이거 드세요. 목 아플 때 좋아요 라고 건네줬어요. 은지는 그런 김정순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이런 따뜻한 교감이 계속됐어요. 다른 직원들이 은지를 무시하거나 관심 없어 할 때 오직 김정순만이 진심으로 은지를 챙겨줬습니다. 둘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은지도 김정순에게 아주머니 덕분에 이 회사 생활이 견딜만해요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이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걸 둘 다 전혀 몰랐어요.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한 관찰이 진행되는 동안 은지와 김정순의 진솔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 진단 주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은지에 대한 대우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박대호는 마치 평가 기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은지에게 푸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윤은지, 어제 정리하라고 한 자료는 왜 아직도 안 끝났어? 정말 일 처리가 느리네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 자료 정리를 이미 금요일에 완료해서 박대호 책상에 올려놨었어요. 팀장님, 그 자료는 금요일에 이미 제출했는데요 라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대호는 아, 그래? 그럼 이번엔 이거 해라며 새로운 업무를 던져줬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은지를 위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부서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는데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은지도 당연히 참석했지만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박대호가 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자 의견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 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은지도 나름대로 준비한 의견이 있었어요. 해외 지사에서 경험했던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였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지만 박대호는 은지를 못 본 척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야 혹시 더 의견 있으신 분? 이라고 물었는데 이때도 은지의 손은 보지 않았어요. 저 팀장님이라고 은지가 목소리를 냈지만 박대호는 아,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라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은지는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왔어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밀려왔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은지는 또다시 혼자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은지만 소외되어 있었죠. 그런 은지의 모습을 본 김정순이 다가와서 아가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라고 은지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순의 예리한 눈은 은지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오래 일해서 다 알아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봐요 라며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은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주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제 말은 들어주지 않을까요? 회의에서도 의견을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김정수는 은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후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은 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아가씨처럼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언젠가 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라고 은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고요. 아가씨는 속이 정말 예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묻혀 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가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지가 며칠간 공들여 준비한 자료를 박대호가 보더니 이거 뭐야? 완전히 엉망이네. 다시 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가 확인해본 결과 은지의 자료는 완벽했어요. 그저 트집을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였죠.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은지를 김정순이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하더니 한적한 복도 한편으로 은지를 데려갔어요. 아가씨,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거 다 보여요. 제 마음이 다 아파요라며 김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가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답답하죠? 하지만 아가씨,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꼭 기회가 와요. 그때까지만 참고 견뎌요 라고 김정순이 은지를 격려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김정순의 진심에 마음 깊이 감동받았어요. 금요일 오후 은지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봤습니다. 중요한 고객사 방문 일정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예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모두 참여하는데 은지만 사무실에 남아 전화받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정말로 이 회사에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다운그룹 전 직원에게 긴급 공지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 마이너스 전사 필참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어요. 오후 2시에 대강당에서 결과 발표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직원들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우리 부서는 괜찮겠지? 별로 문제될 게 없었는데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박대호도 어딘지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나? 라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은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사 행사에 자신이 끼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은지를 본 김정순이 다가와서 아가씨도 당연히 가야죠. 전 직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라며 격려해줬습니다. 오후 2시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본사 임원들이 단상에 앉아 있었어요. 감사팀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지난주 진행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진단은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장면은 어느 부서의 회식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죠. 두 번째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었어요. 직원들은 우리 부서 나오나? 라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은지가 혼자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은지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라는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어서 나온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김정순이 은지에게 유자차를 따라주는 모습, 함께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김치를 나눠 먹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특히 김정순이 아가씨 같은 좋은 사람한테 이것도 못해주면 제가 뭐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강당 안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박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은지를 대하는 모습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은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괜히 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은지가 무거운 박스를 혼자 옮기려고 힘들어할 때 김정순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장면, 회의에서 손을 들었지만 무시당하는 은지의 모습, 그리고 복도에서 김정순이 은지를 위로해주는 장면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장면은 김정순이 은지에게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요. 아가씨는 속이 정말 예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 실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번 진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명의 청소 직원이 보여준 진정한 동료애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소외받는 신입사원을 끝까지 챙겨주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히 영업 2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은지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은지도 자신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며 당황스러웠지만 김정순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조직이 진정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곳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라는 마지막 멘트와 함께 발표가 끝났어요. 강당을 나서는 직원들의 표정은 발표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갔고
몇몇은 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조직문화 진단 발표가 끝난 그날 오후 다운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회장을 비롯해 각 부문 임원들과 인사 담당 임원, 그리고 감사팀장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진중했습니다. 다운그룹 회장인 윤태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 우리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신입사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임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자료를 펼치며 해당 직원은 윤은지라는 신입사원으로 지난달에 입사했습니다. 영업이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데? 라고 보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윤은지라고 했나요? 라고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은지 27세입니다. 라고 인사 담당 임원이 확인해줬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회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임원들은 긴장한 기색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윤은지 직원은 제 외손녀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외손녀라니요? 그럼 왜 지금까지? 라고 한 임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은지는 지난 3년간 우리 해외 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직원까지 된 아이죠. 하지만 모든 과정을 자신의 실력으로 해냈어요. 회장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했어요. 그래야 진짜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본사로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은지가 우리 조직의 실상을 직접 경험해보길 원했어요.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신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 조직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차별한다니. 라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인사 담당 임원은 신입사원 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영업이부 팀장과 관련 직원들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은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1시간 후 박대호를 비롯한 영업이부 주요 직원들이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불려왔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했어요. 특히 박대호는 혹시 오늘 발표와 관련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박대호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앉으세요라는 회장의 말에 박대호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팀장, 신입사원 윤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라고 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대호는 순간 식은 땀이 났어요. 혹시 자신이 은지를 대한 모습이 문제가 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네, 윤은지 사원 말씀이시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는 회장의 질문에 박대호는 머뭇거렸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자신이 얼마나 은지를 무시했는지 드러날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렸거든요. 아직 신입사원이라 평가하기에는 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박 팀장, 그 윤은지 사원이 제 외손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순간 박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손녀라고요? 라고 박대호가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은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임원들이 확인했습니다. 박대호는 이제 정말로 땅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틀 후 금요일 오후 다운그룹 전사 타운홀 미팅이 개최됐습니다. 원래 전사 회의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본사 대강당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사까지 화상으로 연결된 대규모 행사였죠.
평소보다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조직 문화 진단 결과 발표 이후 무언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 윤태현이 단상에 올라서자 대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조직 문화 진단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라고 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말에 집중했어요. 우리 다운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곳,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조직 문화예요. 라고 회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히 영업 2부 직원들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한 포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조직문화 본보기상이에요. 라는 회장의 발표에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새로운 포상 제도였거든요. 직원들은 누가 받을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번 수상자는 직급이나 성과가 아닌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준 분입니다. 조직 내에서 소외받는 동료를 끝까지 챙기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죠라고 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혹시 자신이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회장의 다음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직문화 본보기상 수상자는 청소 용역 직원 김정순 여사님입니다. 순간 강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청소 직원이 전사 포상을 받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주변 직원들이 김정순 아주머니 나가세요 라며 격려해주자 그제서야 떨리는 다리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평생 이런 무대에 서본 적이 없던 김정순의 얼굴에는 당황과 감동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정순을 보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은 신입사원 한 명이 조직에서 소외받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그 직원을 챙겨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조직 문화입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은지였어요. 은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왜 갑자기 신입사원이 나오는지 의아해했어요. 은지가 단상에 오르자 회장이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 2부 윤은지입니다. 오늘 김정순 아주머니가 받으신 상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죠라고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업 2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 바로 김정순 아주머니예요. 혼자 밥 먹는 저에게 반찬을 나눠주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라고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정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정순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고요. 그 말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은지가 감동적으로 말하자 강당 곳곳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배운 분은 바로 김정순 아주머니입니다. 이 상은 정말 마땅히 받으셨어요. 라고 은지가 마무리하자 강당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정순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정순 여사님께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자녀분들의 대학교 장학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주시는 분들을 적극 포상하겠어요.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박수는 더욱 뜨거워졌고 김정순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사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운그룹에는 확실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김정순의 정규직 전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용역 직원들도 희망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졌거든요. 월요일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회장실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회장실로 와주세요. 마이너스 할아버지 드림이라는 내용이었죠. 은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옷을 다시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은지가 영업입으로 향하자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 안녕하세요 라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특히 박대호는 은지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지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라고 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은지는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할아버지가 원했던 진정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은지는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비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은지 양, 오랜만이에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라며 안내해줬습니다. 은지는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회장실이 새삼 반가웠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아버지인 윤태현 회장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우리 은지 정말 고생 많았다. 한 달 동안 어땠니? 라고 따뜻하게 물어봤어요. 은지는 할아버지 앞에 앉으며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할아버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김정순 아주머니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라고 은지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진심 말이지. 그게 조직 문화의 핵심이란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은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조직문화실장직을 맡아주겠니? 우리 회사를 정말로 사람다운 곳으로 만들어보자. 은지는 서류를 받아보며 감격했어요.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순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보겠어요. 라고 은지가 다짐했습니다.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된다. 오후에 은지는 영업입으로 가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문화실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박대호도 은지 씨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새로운 부서에서도 화이팅 하세요. 라며 응원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은지는 복도에서 김정순과 마주쳤습니다. 김정순은 새로 받은 정규직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아가씨, 아니 이제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라며 김정순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아주머니께는 언제나 그냥 은지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김정순이 감사 인사를 하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아주머니께서 보여주신 진심 덕분에 저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둘은 복도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둘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라고 은지가 말하자 김정수는 당연하죠. 이제 우리 둘 다 이 회사 정식 직원이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다운그룹에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하는 문화,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조직 문화 말이에요. 은지는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며 김정순 아주머니께서 알려준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